요즘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서 그런 걸까요? 며칠만 지나면 집에 쓰레기가 확 쌓입니다. 종이, 플라스틱, 비닐 버려도 쓰레기가 계속 생기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에 화재가 발생하면서 쓰레기 처리가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다 카대요. 그러면 매일 발생하는 쓰레기들은 우째해야 될지 걱정인데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원순환 시민센터의 김추종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자원순환 시민센터 김수종입니다. 네,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여기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들었어요. 어느 정도의 예. 피해입니까? 선별기하고 컨베이어 벨트 등이 이제 불에 타가지고 예. 쓰레기를 태우기 전에 이제 가연성, 불에 잘 타는 것하고 불연성, 그러니까 불에 안 타는 걸 골라내는 그 전처리 기능, 태우기 전에 전처리 기능이 소실된 상태라고 합니다. 예. 네. 그러면 이 강서구 송정동에 있는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은 부산에 있는 쓰레기는 어느 정도 처리하는 시설입니까? 부산에 있는 쓰레기 중에서 하루에 현재까지는 매일 한 600톤 이상을 들여와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선별 작업, 잘 타는 것과 안 타는 걸 구분해가지고 한 400톤 이상을 태워서 소각해왔고 예. 200톤 내외는 이렇게 매립장으로 보내서 매립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선별 작업을 하는 컨베이어 벨트 막 사람들이 이렇게 꺼내는 그게 완전 고장이 났다. 그러면은 예. 이 시설은 아예 못 쓰는 거잖아요,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거의 좀 전처리 시설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율이 많이 떨어진 상태고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임시로 제가 부산시 확인해 본 바로는 하루에 200톤 정도는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이렇게 지금 답변을 들었거든요. 네. 그럼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600톤 정도 처리를 했었는데 예. 200톤 정도만 지금 처리를 하는 거니까 빼기를 하면 400톤 정도는 이제 거의 태워보지도 못하고 바로 직매립, 바로 뒤에 생고기에 매립장이 있으니까 예. 400톤 이상을 거의 이제 직매립을 하면서 매립량이 많이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 참나. 아니 그럼 우리가 이제 생활 쓰레기 이 쓰레기 봉투에 해서 버리면은 일단 그거를 생활 폐기물 예. 소각 시설에서 이제 분류를 하고 잘 안 예. 타는 거 떼고 그래가지고 예. 이제 소각할 건 소각해하고 그런 건 에너지로 쓰는 거지. 네, 그래서 그걸 예. 그 연료로 만들어서 태워서 전기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시설이 방금 말씀드린 생활 폐기물 연료와 발전 시설입니다. 아, 거기서 이제 전기가 발생을 해요? 예, 전기를 발생해서 이제 판매도 하고 오. 자체 이렇게 사용도 하는 그런 시설인 거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소각 못한 것들은 매립을 했는데 지금 예. 현재는 그 매립량이 훨씬 늘어났다 이 말씀이시지? 그렇죠. 400톤 정도가 이제 소각 과정도 거치지 않고 바로 매립이 되니까 예. 매일매일 매립하던 양의 배 이상이 지금 바로 매립이 되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0톤 이상 바로바로 매립이. 예.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이제 그 선별하는 컨베이어 벨트가 이제 고장이 났는데 그러면은 직접 그냥 딱 쏟아놓고 그냥 거기서 이렇게 선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태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600톤이라 그러면 사람이 일일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기 네네네. 때문에 선별이라는 기계가 또 있고 그다음에 컨베이어 벨트가 있기 때문에 이걸 기계를 통해 가지고 선별을 하고 그래서 이제 안 타는 부분, 잘 타는 부분 분류가 잘 타는 부분만 SRF라는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태워서 이제 발전하는 시설이거든요. 그 기계가 고장났다는 건 거의 인력을 투입해서 대체할 수 있는 수준의 상황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임시 방편으로 지금 200톤만 처리가 되고 있는 거고 400톤 이상이 이제 그 과정도 못 거치고 이제 그냥 생고기에 있는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불이 난 지가 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하루에 400톤씩 생고기 묻을 때가 있습니까? 매립장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이제 매립장에 묻는 거기 때문에 네. 방금의 눈으로 보기에는 별 문제는 없지만 매립장에 많은 쓰레기들이 매립이 된다 그러면 매립장 수명도 단축될 수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쓰레기를 줄여야 되는데 그 과정을 못 밟으니까 쓰레기 처리하는데 상당히 부담을 갖는 게 사실이죠. 그럼 생활 폐기물 소각 시설 한 군데에서 지금 600톤 중에 400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 200톤 정도는 매일 그냥 쓰레기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불연성으로 분류된 것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쓰레기를 태운다고 하던 소각재가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합해서 그런 걸 어쩔 수 없이 묻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제가 알기로 하루에 한 200톤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 군데에서 지금 전체를 부산 시민들이 쓰는 그 재활용 쓰레기를 다 여기서 처리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생활 폐기물. 생활 폐기물을. 그렇죠.
그러니까 재활용품은 부산에서 하루에 한 1,400톤 이상 나오거든요. 그게 예. 한 40% 이상 되고요. 방금 말씀하신 태우는 부분들은 하루에 종량제 봉투로 나오는 게 한 1,100톤 이상이 나오는데 예. 그러면 여기 말고 명지하고 해운대 소각장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예. 아. 예, 거기서 합해서 한 400톤 정도를 소각을 하고 있고 그 나머지 600톤 이상을 방금 말씀드린 생활배기물 연료화 발전시설에서 전처리를 해서 불에 잘 타는 것들을 처리를 하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전기를 생산했는데 그게 하루에 한 개가 이제 600톤 이상을 처리를 해준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이제 불에 타면서 이제 그 기능이 거의 소실되고 200톤 정도만 임시 방편으로 처리를 하는 거니까 400톤은 그냥 처리할 엄두를 못 내고 이제 바로 묻어버리는 뒤에 거죠. 목에 있는 매립장으로 바로 직행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예, 아니 무슨 보도를 보니까 이게 무슨 다 그 컨베이어 벨트 뭐 부품이 다 뭐 외국산이고 그래갖고 좀 회복되는데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런 우려도 있던데 이 다시 시설이 원래대로 가동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시세를 탄 걸 분해를 하고 부품 상태를 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대부분 다 중요 부품들이 독일하고 외국산들이거든요. 예, 예. 그래서 부품을 주문해서 다시 들어와 실제 시공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들립니다. 그래서 제가 부산시에 확인한 바로는 상반기 내로 정상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니까 6월 말까지는 불가능하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뭐 가장 빨라야 6월 말 정도 아니면 또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는데 그 전까지는 지금 현재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적으로 매일매일 벌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6월까지는. 근데 생활 폐기물이 진짜 많이 나오기 이전보다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뭐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 쓰레기도 더 예. 많이 나오거든요. 예. 예. 이거 쓰레기를 좀 줄이긴 해야 되는데 이게 좀처럼 줄여지지 않는데 당장 대표님이 말씀하신 이렇게 하면은 당장 이것만 좀 일단 해보자. 쓰레기를 줄이기 예. 위해서 뭐 이런 게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당장 해볼 수 있는 건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거 일단 먼저 줄이기가 사실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보통 보면 플라스틱 중에서도 뭐 비닐봉지 많이 쓰시잖아요. 네. 예. 요즘 뭐 각 업체도 그렇고 뭐 시민들도 그렇고 장바구니 많이 쓰게 하시는데 예. 장바구니 좀 쓰셔가지고 그 일회용 비닐봉지 많이 줄여주시고 예. 그다음에 일회용 컵도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 1년에 전국적으로 따지면 한 300억 개 정도 쓰는데 네. 300억 개. 텀블러 좀 들고 다니시면서 일회용 컵도 좀 줄이고 하고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또 많이 쓰는 게 택배 그다음에 배달 음식이잖아요. 요거 네. 조금만 줄여주시고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쓰레기가 덜 나오는 곳 혹은 요즘은 용기 내 캠페인 많이 합니다. 예. 주문하더라도 직접 용기 들고 가가지고 네네네. 받아와서 먹는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생활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비닐봉지, 일회용 컵, 택배 그다음 배달해서 조금만 줄여주시면 예. 생활 쓰레기를 최소한 한 10%, 20%만 줄인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처리를 하는데 상당한 부담을 줄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에 네. 이제 배달 음식 시켜 먹으면 후기에 이렇게 예쁘게 왔어요. 해가지고 사진 찍어서 올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맛도 맛이지만 이게 배달 포장을 어떻게 예쁘게 하느냐 막 네. 이래가지고 그런 이제 포장 용기가 더 많이 들어가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그 생각까지는 많이 미치지 못하는 것 네. 같아가지고 제가 이제 이 용기를 들고 가서 한번 사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조금 더 주시는 듯한 느낌이. 어쨌든 사람이 간에. 눈에 있으니까 한국자라도 더 주겠지. 네, 그죠? 그러니까 쓰레기는 진짜 사실 줄여야 된다는 거 다 공감을 하고 계시긴 할 텐데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생곡에 이제 매립을 주로 한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어쩔 수 없어서. 예. 그런데 이제 생곡 같은 경우 저희도 대표님하고 지난번에 이제 얘기를 나눴지만 거기도 좀 뭐가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거기 일할 인력이 충분한가 이런 걱정도 있는데 어떻습니까? 생곡이에요? 예. 재활용센터 말씀이시죠? 네. 재활용센터. 예. 예, 재활용센터가 부산 명칭이 부산시 자원재활용센터인데 네. 거의 저희 부산 지역에 단독 이렇게 나오는 이거 전체 한 30-40%에 되는 재활용품을 처리하는 시설이었거든요. 예.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매립장 만들어지면서 주민 보상 차원에서 주민 대책위가 운영하도록 해가지고 좀 운영을 했는데 좀 주민들 간에 마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2018년도에 사실은 부산시가 이게 운영권을 이관받아서 좀 공공성을 강화해서 운영을 하려고 시작을 좀 했었는데 예. 이게 올 초에 다시 이제 생곡 주민 대책위로 운영권이 넘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그 운영진하고 좀 노조하고 마찰이 발생을 하면서 사실 노조가 파업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재용품 처리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 노조 소속이 아닌 분들만 나가서 이렇게 지금 투입돼서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체 물량을 다 처리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지역의 재활용 업체로 좀 넘겨서 네네.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뭐 소각이나 매립 문제도 있는 데다가 지금 재활용품마저도 처리가 지금 원활하지 못한
좀 부산시로 봐서 상당히 쓰레기와 재활용 문제 있어가지고 좀 곤란한 상황이 직면해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예,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자원순환시민센터 김추종 대표였습니다.